조나단 페이션트의 아버지 윌리엄 페이션트는 쿠바인이다. 그의 집안은 가난했다. 윌리엄은 가난한 집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학창 시절 그는 공부에만 전념했다.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후 신문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정직한 취재를 통해 점점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주목받았으며 책을 17권이나 집필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쿠바는 오랫동안 피델 카스트로의 혹독한 통치하에 신음했다. 윌리엄은 노골적으로 카스트로를 비판했다. 그는 존경받는 기자였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치자를 비판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었다. 윌리엄은 결국 추방 명령을 받아 조국을 떠났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무일푼 신세로 미국행을 선택했다. 그때 그의 아내 샬롯은 임신 중이었다. 아주 작은 집에 새들어 살면서 윌리엄은 부부 노동자에서 시작해 식당의 접시 닦기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샬롯 또한 파출부와 빌딩 청소부로 일했다. 두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 아무리 적은 액수일지라도 늘 저축을 했으며 철저한 금욕 생활을 지켰다. 윌리엄은 쿠바를 떠날 때 구입한 지 3년 된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11년 후에야 새 구두를 신을 수 있었다. 윌리엄은 틈틈이 미국의 여러 신문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적잖은 나이였지만 다시 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한 것이다. 마침내 그는 우여곡절 끝에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았다. 윌리엄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그가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의 아들 조나단이 마시멜로 연구에 참가했던 것이다. 윌리엄은 자신의 원칙을 그의 아들에게도 전해주었다. 13살 무렵 어느 날 아침 조나단은 아버지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아버지, 신문 배달 일자리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갖고 싶은 걸 살 거예요. 네 일을 갖게 된 걸 축하한다. 그러나 아들아, 먼저 저금 통장부터 만들어라. 저축을 하지 않으면 돈은 바람처럼 사라진단다. 조나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금 통장을 만들었고 적은 돈이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뿌듯하게 지켜보았다. 조나단이 대학에 지원할 나이가 되자 윌리엄은 자신의 대학 생활이 그의 삶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학교를 어떻게 마쳤는지,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조나단에게 명문 대학에 지원할 것을 충고했다. 조나단은 열심히 공부해서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학사학위와 MBA를 받았다. 조나단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었다. 컬럼비아 대학 MBA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아주 쉬웠으므로 조나단은 졸업과 동시에 제록스에 입사해서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나단은 언제나 아버지를 떠올렸다.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을 살 돈도 부족했지만 봉급에서 일부를 떼어 저축하던 근검함을 떠올리면서 조나단은 버는 돈의 일부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저축했다.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그는 구두 한 켤레를 7년 이상 신었다. 조나단은 열성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일했다. 그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고 연봉도 그와 함께 인상되었다. 이른바 중산층으로서 살기에 무리가 없었으며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의 모델로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더 큰 성공의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반면에 실패할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처럼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정 위기에 처한 한 인터넷 회사를 인수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조나단은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 잠을 설쳤다. 회사에 남아 직장인으로서 승진의 길을 계속 밟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성공을 위해 커다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몇몇이 조나단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섰다. 조나단은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저금 통장을 사업 자금으로 내놓았다. 엑스퍼드 퍼블리싱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운 뒤 웹 디자인과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조나단은 제록스에서의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적극 활용해 웹 기반 교육 훈련 과정을 대폭 확장시켰다. 조나단은 새로운 영업 방침을 정했는데 다름 아닌 대기업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었다. 거래를 체결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10곳을 상대하는 전략보다 훨씬 장점이 많았다.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브랜드의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랬다. 조나단의 전략은 적중해 엑스퍼트 퍼블리싱은 나날이 발전했으며 오늘날 IT 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종종 조나단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일을 하느라고 집에 없었다. 조나단은 혼자 공부했으며 13살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근검 절약을 몸소 실천했으며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어느 정도 꿈을 이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정신 덕분이라고 조나단은 생각했다. 조나단은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긴 숨을 내쉬었다. 차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심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명멸하는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먼 회상에서 돌아오는 듯했다. 이보게 찰리, 내 소소한 성장사를 잘 들었나? 네, 감명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감명까지는 아닐세. 나는 단지 마시멜로를 먹어치우지 않았을 뿐이네. 나보다 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나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네. 우리 창업 멤버들은 부도 직전에 엑스퍼트 퍼블리싱을 살려냈지.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그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네. 보험회사 영업사원의 경우를 생각해보세. 그 사람들은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자신의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보험 계약을 따내곤 하지. 하지만 그 후는 어떤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신규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네. 그래서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고 말지. 눈앞의 마시멜로의 연연에 일회성 고객에게 매달리면 정녕 성공할 수 없다네. 힘이 들더라도 더 크고 더 중요한 고객을 처음부터 악착같이 찾아 나서야 하네. 맞아요. 저도 평소 자주 만나지도 않던 친척들이 찾아와 보험을 들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약관도 보지 않고 보험을 들었다가 몇 번 붙고는 곧 해약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한 성공의 마시멜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군요. 그렇다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중요한 고객들을 창출했다네. 하지만 우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많은 회사들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덤벼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두를 지킬 수 있나요? 선두를 지키기란 쉽지 않지. 자네도 알다시피 수성이 창업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일이 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뜻일세. 조나단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 가방을 뒤적거렸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여주겠네. 그는 소류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펼치고는 그 안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냈다. 조나단은 잠시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찰리에게 건넸다. 찰리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한 손으로는 그 쪽지를 받아들었다. 손바닥만한 그 쪽지는 끝이 너덜너덜하게 해졌고 누렇게 색깔이 바래 있었다. 찰리는 운전석에 실내등을 켠 다음 눈을 크게 뜨고 쪽지에 써있는 글을 읽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내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이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와, 사장님, 대단한 명언인데요? 찰리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글귀들을 음미했다. 아주 오래전에 검정 잉크로 씌워진 글씨는 이제 빛바랜 회색으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뜻과 의미만큼은 분명했다.
조나단의 아버지 윌리엄이 펜 쪽에 잉크를 묻혀 또박또박 눌러 쓴 삶의 지혜리라. 그는 이 글을 써 아들에게 주면서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을 기원했을 것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찰리는 쪽지를 다시 조나단에게 건네주었다. 조나단은 그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보물인 양 다이어리에 소중하게 끼워 넣었다. 찰리는 조나단의 눈가에 잠깐 투명한 이슬 같은 물방울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이제 20년이 되었네. 난 지난 20년 동안 이 쪽지를 지갑에 간직해왔지.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네. 오롯한 정신뿐이었지. 난 어려울 때마다 이 쪽지를 꺼내 읽곤 했다네. 그때마다 힘이 솟구치거든. 그래서 난 언제라도 경쟁자보다 더 빨리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네. 그래야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그거 하나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무언가 다른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자네 이제 귀신이 다 되었군.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공에 대한 비결을 차츰 알 수 있게 되고 무언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렇다네. 나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네. 그중 하나가 바로 30초 규칙이지. 30초요? 어떤 의미가 분명 있겠지만 30초는 너무 짧지 않나요? 30초는 짧지 않다네. 30초 만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다네. 아주 많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항상 30초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30초 규칙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외모가 출중해도 30초 규칙을 모르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네. 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휘휘 저었다. 감이 전혀 안 오는데요? 대체 그게 무슨 규칙이죠? 인생은 늘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을 갖고 있지. 30초 규칙이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섰을 때 딱 30초만 더 생각하라는 것일세.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네. 어떤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30초만 더 자신에게 겸허하게 물어보라는 것일세. 이 결정이 내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라는 거지. 이 30초의 짧은 순간이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나.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찰리는 순간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30초만 더 생각하라. 어쩌면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다. 조나단은 빙그레 웃었다. 예를 들어 첫인상에 대해 생각해 보세. 찰리, 자네는 기분이 좋아지면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고는 하지 않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자네의 모습을 보고 경박한 사람이군 하고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만다면 어떻겠나?
그는 자네에게서 어떤 장점도 찾아내지 못한 채 그저 지나치고 말겠지. 하지만 자네의 뛰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가 30초 동안 찬찬히 자네의 모습을 뜯어보면서 점점 자네가 경박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에 찬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네의 열정을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한다면? 찰리는 다시 리무진을 전진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 치우기 전에 30초만 더 생각한다면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네. 찰리는 조나단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조나단의 리무진을 몰고 있지만 조나단이야말로 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진정한 운전기사가 아닌가? 사장님께 정말 무엇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행복이 없는 법이지. 조나단과 찰리는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나단의 저택까지는 아직 10분 이상 더 달려야 했다. 어둠에 쌓인 밤거리는 아름다웠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주겠네. 베네수엘라에 아르마스라는 출판 미디어 그룹이 있지. 그 회사의 회장 이름이 드 아르마스일세. 최근에 스페인의 한 재벌 기업에게 자신의 회사를 수십억 달러를 받고 넘겼으니 그 사람은 이제 손꼽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셈이지. 아르마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나? 그 사람은 신문팔이였다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기차 철로를 따라 신문을 팔던 사람이었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신문 판매원은 그다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고 벌이도 시원찮지. 어쨌든 그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집안은 가난했고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다네. 가난한 부류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이제 부자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 상상이 가는가, 찰리? 다시 말하지만 그는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치우지 않았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네. 한 장을 팔든 100장을 팔든 일부를 떼어내 악착스럽게 저축을 했지.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그가 맨 처음에 무엇을 산지 아나? 바로 신문 가판대였네. 그러나 아르마스는 결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 돈이 모이면 또 하나의 가판대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이 같은 방식으로 가판대를 사들였지. 결국 그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출판 미디어 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다네. 와, 정말 놀랍군요. 찰리, 내 말을 겉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네. 저축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꿈이 더 중요한 것이네. 사장님은 제게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리무진이 조나단의 저택에 도착했다.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조나단은 말했다. 찰리,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물론 해가 졌다고 해서
달리기를 멈추라는 뜻은 아닐세. 나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탁하게.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찰리는 조나단을 내려준 다음 곧장 24시간 현금 입출금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자이반 타이반으로 모은 $350를 예금했다. 그러고도 지갑에는 $50가 들어있었다. 찰리는 이제 더 이상 빈털터리 신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미 찰리는 마음만으로도 부자였다. 은행에서 나온 뒤 도서관으로 차를 몰고 가 미리 예약해둔 동기부여에 관한 책 한 권을 빌렸다. 찰리는 열람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책에 빠져들었다. 조나단 사장은 그에게 늘 독서를 권유했다.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양식은 책이라네. 시간이 날 때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말게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찰리는 인터넷으로 관심 있는 대학과 직업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